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여기 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DYBS 방송국에서 일부 기사식당 앵커를 맡은 에스펙트 청소년 기자단 대표 김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자치연구소 이경빈 간사입니다. 제가 올해 안에는 앵커를 탈출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두고 요즘은 이제 또 방송을 더 자주 할 거니까요, 여러분. 돼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사식당하고 수박방송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인사방송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좀 이 앞에서 바로 봤거든요. 좀 재밌게 봤어요. 그럼요. 그럼 대박방송을 김일주 PD님이 한 번 더 준비한 방송 지금도 기대를 해보면서 기사식당은 저희가 하니까 항상 좀 더 기대가 되죠.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자신감 있잖아요. 그 자신감이 물올랐을 때쯤 네. 뒤에 애들을 좀 키워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좀 많이 보이지 않나요? 그 앵커니까요.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네네. 내년에 선생님하고 같이 그 탈출을 목표로 해봅시다. 은퇴방송. 은퇴방송 괜찮은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의 공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오늘 패널로 모신 기자님들이 그 앞으로의 그 2기 기사 식당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저는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쵸. 네. 오늘 어떤 분이 나오실지 많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희의 뒤를 이을 것 같은 그런 저희가 엘리트 기자님들만 또 모여봤어요. 제가 가서 오늘 교육청 간담회를 또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지금 회의하고 그 바로 기사식당을 하는 이런 엘리트적인 모습으로 다음에 앵커 데뷔 한번 지금 누군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얼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핸드폰은 오늘도 멈췄어요. 이렇게 항상 방송할 때 페이스북이 계속 멈춰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문제인지 이렇게 페이스북에 계속 안 들어가지는 거.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달그라 친구들 그룹에도 좀 공유 좀 해주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명이 괜찮네요. 조명 예쁘죠? 저번에 방송한 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막 조명 때문에 다 날아가 있더라고요. 입만 움직이고 있어요, 입만. 오늘은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더 고즈넉하게 어둡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두운 걸로. 네. 오늘의 기사 소개 먼저 하고 기자님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사는 두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로는 청소년 등하교 편이 어떻게 보장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대학 꼭 가야 하나요? 라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지금 저희 기자님들 다 수학여행 가셔가지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항상 날짜를 잘 맞추더라고. 막 수학여행 가고 시험 보고 막 가는 날이 장날이다. 네,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항상 이렇게 기사식당을 막 수학여행 가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다음 주에 방송이 또 있어요. 다음 주에 수요일에 방송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의 기사 메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등하교 편이 소연 학생은 등하교 어떻게 하죠? 저는 카풀을 타고 다니거든요. 아,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네네. 왜 무슨 적이에요? 아니 작년에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기사를 카풀의 위험성에 관련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불법 카풀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기사를 썼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카풀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안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게 제가 이게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카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아니면은 저는 등하교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고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이렇게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거를 요즘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또 안 그래도 제가 카풀을 타고 사고를 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카풀 말고도 뭐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몰랐던 제주도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취재한 이진영 청소년 기자님이 그걸 소개를 해줄 예정이고요. 소연 청소년은 대학을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요즘은
거의 대학을 가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저도 대학을 꼭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대학을 진학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 그 대학이 꼭 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들 생각을 김태빈 청소년 기자가 생각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학을 꼭 가야 하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어떤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대학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김태빈 청소년 기자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펙트 기자단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전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펙트 청소년 기자단 김태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의 기자식당에 미래가 되실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평가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하교 편이 어떻게 보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획 기사를 기획하게 된 의도는 어떤 거죠, 이전 청소 기자님? 저는 일단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출퇴근하고 등하교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고 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등하교시 부족한 스쿨버스 오는가 불편 좀 버스 노선도 불편해가지고 이런 기사를 기획해서 네. 한번 밖에다가 알리고자 그래서 기획했어요. 그러면은 청소년 등하교 택시 이용 및 통합버스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지? 등하교 택시나 버스가 시 외쪽에 네네. 좀 시골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가지고 아, 정책적으로요? 네, 그래서 시 내 쪽에는 좀 없거든요. 그게 아예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또 이 정책이 또 제가 이 기사를 낸 이유도 좀 정책적으로 좀 실현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썼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일단 이 기사가 좀 정책으로 실현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굉장히 크세요. 멋진 청소년이에요. 오늘 안 그래도 그래서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간담회를 오늘 하고 왔는데, 제가 지금 좀 숨이 차가지고 교육장님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그때도 청소년 의무버스에 관련된 청소년들이 질문을 같이 했고 진영 청소년이 같이 토론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어떤 한 걸음에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사식당에 저와 함께 앵커를 맡고 있는 경민쌤께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기자단의 실무자 선생님으로서 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아까 진영 청소년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간담회에서 들었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등하교 시의 교통이 불편하다는 거,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요즘은 청소년이거나 노인 계층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중할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여전히 버스는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간격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요금도 똑같이 받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지원을 똑같이 하는데, 이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떤 수요자에 대한 요구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사부터 일단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진현 청소년이 그때 거기 인터뷰 했었잖아요. 네. 그 군산 교육지원청에 전화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통합버스 운영이 시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 연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2배의 청소년들이 신청을 했대요. 근데 시외 지역뿐만 아니고 시내 지역 청소년들도 엄청 많이 신청을 해서 버스를 좀 배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는 타당한 거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만 있으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진현 청소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 운영하는 스쿨버스도 수요에 따라서 배치는 하는데 시외 지역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뭐 시비 교육지원청비 같이 해가지고 지원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게 카풀을 타거나 이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 교통이나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다다음 주도 예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 그 시장 간담회요? 네네. 그때 소영 기자님께서 더 진영 청소년하고 작당모의를 해가지고 아주 그 글로벌한 계획으로 좀 한번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군산시가 정말 청소년이 행복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 군산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움직임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움직임 과정 중에 이번 시장 간담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홍보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두 번째 기대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기대주님, 혹시 대학 꼭 필요한가라는 칼럼 쓰게 된 이유와 어떤 칼럼인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칼럼을 쓰게 된 이유가 저도 18살이고 제 친구들도 다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대학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게 돼요. 네네.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직업을 봐왔고 꼭 대학을 가야만 어른들이 보통 말하잖아요. 너는 공부 잘해가지고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너가 대기업을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데 꼭 대학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 방송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네.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또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런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막 BJ 타 플랫폼에서 이렇게 BJ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분들도 보면은 뭐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고 학생 때부터 유튜브를 말해도 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하셔서 1인 개인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계신 걸 보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증명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즐겁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즐겁게 보여야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꼭 대학이 진로 진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꼭 너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만큼의 등급을 맞아야 해 하는 그런 강요나 어떤 시스템이 이제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요를 많이 받아봤나 봐요. 그런 강요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프리하시고 저희 가족분들이 다 프리하셔서 그런 강요는 안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그러한 압박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학 진학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너는 이 대학을 가려면 이 성적만큼 맞아야 해라든가 정말 막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네요. 그런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태빈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 굉장히 아닐까. 극단적이네요. 네.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가 원하는 직업이 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려면 공부를 안 하는 게
극단적이지 않을까. 저도 한때는 막 그 공부를 재미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일체 강요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강요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다 보니까 더 싫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제가 좋아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성적도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아예 이렇게 압박을 안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제가 듣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또 하고 시키고 이러는 게 좀 더 버거운?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버겁다기보다는 그런 게 좀 더 버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굉장히 명언을 생각했었는데 기침하다가 까먹었어요. 우울하네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태빈 청소년 기자 그 전에 썼던 거는 행복의 가치를 찾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김태빈 청소년 기자 앞으로도 이런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시리즈로 써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게 어떤 좀 즐거움이나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내용이 정말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빈 청소년 기자는 그 대학 진학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김태빈 청소년 기자가 앞으로 뭐 칼럼을 계속 한번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쓸 거요? 네. 앞으로 계속 고정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란 게 네네. 내가 하고 싶으면서 그러니까 남들한테 막 피해를 주지 않고 남들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재밌다, 즐겁다를 느끼면서 남이 봤을 때도 부러운 그런 삶, 네네.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칼럼을 쓰게 된다 해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리 멋있다, 났어요. 멋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스스로 뿌듯한 것 같은 표정을 제가 봤는데 옆모습인데 화면으로 또 확인해 봐야겠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다음 기사식당을 예고를 하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정시 비율 확대 과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소개를 하겠고 그리고 고3 2학기 효과적인 수업 진행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교복 등 청소년 관련 성상품화 컨셉 및 상품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라는 주제로 기사식당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 정말 꿀잼 예상이네요. 저희가 지금 처음 예고를 해봤어요. 그죠? 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또 더 공부를 많이 해와가지고 그 다음 기사식당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수다박자 김희주 PD님의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죠? 겨울, 가을? 가을? 가을.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을 컨셉으로 하는 독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나가시지 마시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지금 못 들어오셨더라도 나중에 또 봐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희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 수요일? 맞아요. 다음 주 수요일. 네. 매일 해야겠어 기사식당을 그죠? 네.
내 계란. 아니 지금 시작했어. 시작했어 이주야.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전환될 때 어떤 그 슬레이트라도 쳐야겠어. 지금 화면에 전환된지 모르고 김일청 소년이 지금 뭐 한 거죠 방금? 그래서 방송 때 살려고 삥 갖고 왔는데 네. 저기 있네요. 아 그렇군요. 계란빈. 네, 네. 계란빈 수거하겠습니다. 문 좀 닫아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수박 방송 저번에 인싸 아싸 방송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하는 잘 어울리네. 정말 그 이후로 하는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수박 방송 그러니까 수다도 하지만 리뷰도 하는 그러니까 저희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독서의 계절이죠. 네, 독서의 계절이죠. 그래서 독서 자신이 읽은 책을 리뷰하는 방송을 수다도 떨면서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지난번에 한번 여름방학 청소년 여름방학 계획표라고 해가지고 셀럽3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리뷰를 하는 네. 방송으로 오늘 그러면 주제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고 네, 독서의 계절에 어떤 거를 한번 시청자분들과 나눌까요? 우선 처음에는 저희가 읽은 네. 읽은 책에 대해서 뭐 줄거리, 작가의 성함, 인상 깊게 읽은 구절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뭐 책 읽으면서 듣기 좋은 음악 이런 거 나누고 마지막쯤에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요즘 무슨 책을 읽으시는지 아니면은 책 읽으면서 무슨 음악을 주로 들으시는지 이런 대화도 같이 소통을 할 생각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 게스트분들과 한 권에서 2권 정도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주 PD님은 좀 더 읽었다면서요? 저요? 네. 제가요? 네. 저도 한 2권 읽긴 했지만 한 2-3권 정도 읽긴 했어요. 아. 하지만 제가 소개할 책은 2권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경민 선생님은 책을 많이 자주 읽으시나요? 저는 사실 자주 읽지는 않아요. 이 질문이 나올까 걱정했었는데 이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깜짝 놀랐네요. 예상을 너무 빗나가지 않아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저는 책을 읽는 거는 요즘은 잘 못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죠? 핑계를 하자면 좀 병약해가지고 요즘 책을 잘 읽지는 못하고 다이어리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적는 게 재밌더라고요. 일기까지 쓰면은 좀 너무 오글거리고. 나중에 보다가 흑역사 이렇게 뭐지 하고 꺼내 봤는데 아니야. 이게 뭐야? 쓰자마자 다시 보면 흑역사. 쓰자마자 요즘 이게 시간이 잘못됐어. 뜯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워. 맞아요, 자원 맞아요. 아깝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다이어리에 뭘 이렇게 적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끄적거리는 건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주 PD님은 언제 책 읽고 싶으세요? 저는 좀 민망한데 폰으로 네네. 글을 되게 자주 봐요. 기사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인터넷 소설을 제가 그렇게 자주 보는데 민망하네요. 인터넷 소설을 자주 보는데 가끔 학교에서 애들이 책 읽는 거를 보면은 그게 좀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 책 냄새 있잖아요. 그 책 냄새가 좋아서 가끔 읽고 싶을 때 수필 같은 건 아니지만 소설책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 엄청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진짜 자주 하는데 소설책은 읽으면은 무슨 남주가 만약에 화장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남주가 화장실에 가는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요. 하필이면 왜 화장실 가요? 지금 그밖에 화장실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군요. 네. 소설이 가진 그런 느낌. 저도 고등학교 때는 스트레스 받을 소설 많이 읽었어. 기욤미소라고 그 프랑스 작가 혹시 아나요? 구해줘, 아니요. 구해줘. 세대 차이 나네요. 구해줘? 구해줘 모르나요? 드라마 아니에요? 당신 거기에 있어 줄래요?
드라마잖아요. 아니. 이름이 같아서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 중에 기요미스 작가로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그 시간을 넘나드는 소설을 연재를 이렇게 연재 책을 계속 내는 그런 작가분이셨는데 그또 시간을 거슬러서 사랑하는 사람을 막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책이 한 8권인데 8권 다 그래요. 다 읽으셨어요? 다 읽었죠. 저 그때 다 읽었어요. 아. 다 읽었었는데 그때 시간을 거슬러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갈 때 마치 나도 이렇게 시간 이동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네요. 네. 아 댓글을 또 한번 읽고 가야겠어요. 네, 맞아요. 사실 댓글이 폭발했네요. 폭발했나요? 이 정도면요. 음. 네, 첫 번째로 이걸로 볼게요. 제 핸드폰이 좀 김상현님께서 필승 최전방 서북도서는 이상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무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정소영님, 김선녀님께서 따봉을 남겨주셨고요. 김태웅님, 송민정님께서 따봉과 박수를 남겨주셨어요. 김태웅님은 저희 지인인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박수 아니라 손 흔드는 거 아니에요? 저 저번 방송에서도 배웠는데 또 아싸네요. 네, 손 흔드는 네네. 거. 손 흔드는 거. 아니, 다음 방송 때 기억하면 되죠. 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현희님께서 따봉을 남겨주셨고, 정건우님께서 화이팅, 정건우님 기사식당, 다음 주에 꼭 하세요. 네, 그리고 이진형님께서도 따봉을 남겨주셨고요. 조재식님은 역시 책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읽는구만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은비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제 친구입니다. 네, 하은비님께서 2주 멋있다라고, 아주 멋있다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았는데, 2주 멋있다네요. 네, 이렇게 친구를 모셔오는 방송 아주 좋습니다. 고마워. 하은비님, 다음 방송 수요일이에요. 네, 시청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저희가 저희 둘만 이렇게 대화가 아니라 저희 또 수다를 한번 떨어봐야죠, 본격적으로. 네, 저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수다 방송을 시작을 하면 수다를 우리끼리 10분이나 했어요. 벌써 10분이 지나갔나요? 정말 창피하네요. 네, 저희 이제 패널들 저희 박성윤 청소년과 방송 저희 항상 엔지니어 뒤편에 계시다가 네네. 드디어 방송으로 이렇게 출연을 같이 하게 된 박성윤 청소년과 네. 작가난이에요. 네. 저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줄 알았는데 엄청 동안.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아, 모르셨죠? 동안. 완전 지금 화면 나가고 동안이에요. 있어요. 지금 동안인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네. 네, 여기 이슬 청소년과 함께 무슨 책을 읽고 이렇게 뭐 작가님의 성함 이런 거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각자 소개 한 번씩 이슬 청소년부터 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달그락 작가단, 눈맞춤 작가단에서 서기로 활동하고 있는 이슬입니다. 네. 자, 박성윤 청소년. 네, 안녕하세요. 어머. 되게 오랜만에 뵙죠. 제가 맨날 뒤에서 엔지니어 하다가 이번에 방송 출연으로 오랜만에 뵙게 된 DYBS 박성윤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뭐 저 한 권, 경민 선생님 한 권, 슬 청소년 한 권, 성윤 청소년 한 권씩 해가서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돌고 또 돌아가지고 총 2권씩. 네, 거의 2권씩을 네네.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네. 그러면 바로 소개해 볼까요? 저희 경민 선생님부터. 저요? 이주 PD님부터 하면 안 될까요? 저요? 네네. 그러면 저부터 하려면은 화면을 한번. 네, 화면 한번 준비해 띄워주세요. 주시겠어요? 저는 책이 제 책이 아니라 친구 책을 빌린 거여서 책은 없고 제가 그래도 책 표지를 준비했어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책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입니다. 이거 요즘 완전 베스트셀러잖아요. SNS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진짜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지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목도 좀 뭔가 사람을 끄는 그런 제목이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우선 이걸 쓰신 작가님은 백세희 작가님이에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네. 이 작가님이 따로 쓰신 책은 없으시고 작가님이 좀 기분 부전 장애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뭔지 모르실까봐 우울증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기분 부전 장애는 기분이 원전하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말이래요. 아, 근데 이 기준이 되는 시간이 최소 2년이라는데 어. 최소지 2년이면 생각보다 좀 네.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최소 2년 이상이고 그 이상 동안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만성적인 우울감과 함께 연관된 각종 증상들이 존재하는 그런 거라 하는데,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 기분 보존 장애가 있어서 그 정신과 의사님과 아무튼 선생님과 상담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작가님이 녹취를 하셨나 봐요. 상담을 하면서 아. 녹취를 한 다음에 그거를 타이핑 하듯 이렇게 써 막 이렇게 나 나오고 선생님 나 선생님 해가지고 서로 대화한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쓴 글인데, 이게 되게 사람이 그래도 우울증이 아니라 가끔씩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은 정말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어떻게 위로가 돼요? 공감이 돼서? 네, 이게 뭔가 우울할 때 이렇게 좀 위로가 많은 말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인상 깊게 본 구절이 위로가 됐는데, 우리는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뭔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제가 이게 되게 슬픈 책이 아닌데 제가 좀 쓸모없이 감수성은 좋아서 이거 읽고 정말 울컥했어요.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뭔가 숨기는 게 아닌 그대로 나타내는, 이게 뭔가 꽁꽁 감정을 숨기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 듣고 되게 많은 위로가 됐던 구절이에요. 이 정도면 됐나요? 네네. 뭔가 듣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경미 선생님 한번 가실까요? 저요? 네. 저는 책이 되게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지금 이주 청소년을 제외하고 다들 책을 들고 왔어요. 책이 인상 깊었기도 한데, 책을 누가 줬는지,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산 것도 좋지만. 저는 그래서 친구한테 받았던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혹시 책 보이시나요?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 네, 맞아요.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인데, 시를 편집을 한 도서들이 유행을 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게 유행을 했던 이유가 방금 아까 나왔던 그런 책처럼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나 우울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좀 마음의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같이 모아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이거는 제 친구가 제가 입사를 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1년인가요? 여기 입사했을 때요? 네, 여기를 입사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몇 년 안 됐어요. 네, 어쨌든 그랬을 때, 제 생일 때 책을 배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요즘 참 세상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책으로 배송이 와서 제가 읽어봤는데 좀 오글거리잖아요. 막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안 그리운데 막 그래서 오글거려가지고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책을 봤었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런 챕터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는 굉장히 여러 명의 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시인이 같은 맥락으로 쓴 게 아니고 챕터를 나눠가지고 여러 명의 시인이 쓴 시들이 있고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같이 시하고 같이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박강수 그 그림 작가가 그린 그림이고, 제가 이 책을 받았을 때는 이 책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 책을 선물해준 그 친구의 마음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마음을 같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책 선물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책 선물을 굉장히 저는 한 1년에 그래도 몇 권은 책을 선물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꾸준하게 책만 선물해주는 친구와 선배가 있어요. 제가 다 읽지 않았다는 거는 이 방송을 빌어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보내세요. 그래서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하지 않나요? 이렇게 포스트잇 안 해뒀나요, 혹시? 요즘 책갈피.
책갈피. 요즘 요즘 근데 감성 타서 네, 네. 단풍잎 하나 두어서 코팅한 다음에 딱. 단풍. 참 우리 오늘 방송에 단풍 뜯어 그랬나? 근데 깜빡했네. 주변에 생각은 했는데 단풍이 아직 주변에 없고 은행을 뜯을까 했는데 좀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그건 좀 그렇다. 그래. 은행은 좀 그렇다. 이쁘긴 한데. 맞아요. 방송하는데 이렇게 냄새가 올라오면 좀 그런. 꿀잼이긴 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네. 첫 번째로는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실패의 의미라는 건데요. 여기 구절을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실패란 당신이 실패자란 의미는 아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실패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무언가를 터득했다는 의미뿐이다. 실패란 당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다.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일 뿐이다. 실패란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일 뿐이다. 라는 로버트 슐러의 그 시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그때 포스트잇 해놨을 때는 지금 한 게 아니고 예전에 한 건데 어떤 걸 일을 할 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은 너무 그런 막 패배감이 들잖아요. 실패한 것 같고. 맞아요. 그랬을 때에 이 문구를 계속 보려고 이렇게 책갈피를 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시 딛고 일어서라. 이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네. 다음은 저희 이슬청소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책 소개해 주세요. 책을 2권을 갖고 왔는데요. 어떤 거 먼저 할까 고민하다가 네네. 일단 좀 가벼운 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수희 작가님의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 책을 제가 작가다운 활동하면서 이제 한수희 작가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하고 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걸 계기로 읽게 된 책인데 일단 이거는 여행 에세이예요. 일단 작가님이 여행 에세이를 여러 편 쓰기도 하셨고 해서 그리고 이게 교토 에세이인데 작가님한테 교토가 되게 특별한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교토요? 네, 일본의 교토. 그래갖고 구책 거기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가장 책 본문 초반에 여기가 아니었다면, 교토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작가님이 교토를 되게 여러 번 가셨고 이때 교토 간 내용은 이제 30살이 이제 넘어서 가신 건데 이제 이 교토의 느낌이 되게 좋으시다고 했어요. 뭔가 약간 거창하게 막 이렇게 스케줄을 막 빡빡하게 짜지 않아도 막 약간 편안하게 그냥 친구랑 여기 좋더라, 저기 좋더라, 커피숍도 그냥 우연히 이제 길 가다가 들린 데 딱 들어갔는데 여기는 좀 괜찮더라, 저 손님은 뭐 약간 저렇더라, 약간 되게 진짜 막 좋은 건 딱 좋다고 적어 놓으시고 이제 싫은 건 딱 싫다고 딱 되게 잘 적혀 있어서 뭔가 약간 소박하지만 약간 소소한 행복? 소확행? 네, 약간 소확행, 약간 그런 게 좀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진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뭔가 약간 상상이 더 잘 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같이 교토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 작가님이 쓰신 다른 책으로는 온전히 나답게랑 우리는 나선으로 걷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 다른 책은 안 읽어봤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읽어볼 계획이 있어요. 네. 네, 다음은 박성훈 청소년. 되게 뭔가 긴장한 것 같으면서도 이 기대하는 이 표정. 뭘까요? 짧게 해주세요. 네. 저는 마이크 끊을 거예요, 길면.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의 센터장이시자 외과 교수님 전문의로 계시는 우리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아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골든아워의 딱 처음 표지를 보면은
네. 이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골든아워 1편은 2002년부터 제가 태어나는데요. 2002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기록이 돼 있고요. 골든아워 2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표지를 딱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이런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분투. 이걸 보고 제가 딱 사실 이게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은 이 책을 저는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국정 교수님이 책을 내셨다는 거를 얘기를 보게 돼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처음에 딱 지금 이게 10월에 나왔는데 이번 달에 나왔는데 이 책을 딱 읽게 되는 과정이 되게 좀 뭐랄까 교수님의 그 뉴스 영상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보게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다시피 얼마 전에 그 8년째 요청하고 있는 무전기가 정부에서 지원이 안 나와서 네네. 오래된 무전기로 그거를 쓰시다가 안 돼가지고 막 출동을 나가야 되는데 무전기가 안 돼가지고 무전기를 바닥에 딱 던져버리시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고 그 영상 봤어요. 예, 그런 영상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러면서 2013년도까지 나와 있던 이 1편은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이었던 그 석혜균 선장님의 그 일을 좀 주로 이렇게 담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요. 2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처음에 2탄을 딱 시작하고 책 페이지를 열어서 보면은 가장 처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월호 얘기가 나와요. 네네. 세월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주대학교에서 이거를 센터에서 보고 계시다가 뉴스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딱 헬기를 타고 내려가셨는데 진입을 못하게 했대요. 그 바다로 이렇게 떠돌아 다니시다가 결국 구조를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기름 넣을 데도 없었대요. 기름 넣을 데도 없어서 산림청 어디 멀리 있는 산림청까지 가가지고 급유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다시 그 현장으로 왔는데 헬기가 위에는 하나도 안 떠 있고 모두 다 착륙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헬기가 모인 헬기가 대한민국의 한 반절 정도 쓸 수 있는 헬기가 다 모여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도 이게 떠가지고 구조를 안 했던 이런 되게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계속 소개할 것 같아서 중간중간 자르며 네. 가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각각 더 한 권씩의 네. 책 소개가 남았어요. 네네. 이제 다시 저부터 돌아와서 하자면은 이 책은 우선 처음에 소개했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그냥 울컥했더라면 이 책은 정말로 슬픕니다. 어떤 책이죠? 책 표지 한번 보여주세요. 띄워주세요. 네. 아. 바로 이 소년이 온다인데 이게 한강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 작가님이 유명하신 책이 뭐 채식주의자 맞아요. 채식주의자. 엄청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이게 우선 채식주의자 쓰셨고 소년이 온다의 내용은 5.18 광주 그 민주화 항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나눈 내용인데 이게 진짜 너무 묘사를 너무 잘해놔서 엄청 읽다 보면 "헉, 진짜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나로 엄청 잔인해요. 묘사를 너무 잔인해서 막 고문하는 거 네. 어떻게 고문하는지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서 엄청 무서운데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6 챕터가 있잖아요. 네. 6챕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게 막 1인치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동호라는 애를 서술하는데 네. 동호가 서술하는 게 아니라 좀 관찰자로 나는 동호를 이렇게 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하면서 서술해요.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챕터에서는 또 서술하는 사람이 또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서술하는 거라서 네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처음 뭐지 하고
누굴 서술하는 건가 좀 복잡하긴 했는데 그래도 읽다 보니까는 익숙해져가지고 아 진짜 공감 많이 되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도 있구나 하며 진짜 깊이 알게 된 책인데 마지막 챕터가 동호 엄마의 속마음이 나와요. 속마음 같이 동호 엄마가 서술을 하는 네네네. 그런 장면인데 막 마지막에 막 동호야 미안하다 하는데 이 엄마의 마음 모성애 정말 여기서 마음 아파서 온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책 보다가 혼자 울었어요. 소설이죠, 소설. 네, 소설이죠. 그럴걸요? 에세이는 아니죠. 네, 제가 지금 이수 청소년이 받은 감동을 우리 같이 느끼려면 그 책 꼭 읽어봐야겠어요. 그죠? 네, 어떤 맞아요. 모성애인지 네, 뭐 읽어봐야 좀 더 되게 알 수 있을 슬픕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굉장히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맞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그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그 취약점이나 악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을 잘하는 작가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수 청소년은 또 어떤 걸 읽어보셨나요? 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게 김혜란 작가님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에요. 이게 뭐지? 강동원이랑 송혜교가 영화를 찍은 거기도 한데 저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영화는 못 보고 저는 소설만 봐가지고 이제 사실 이걸 읽게 된 계기가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읽었어요. 그냥 완전 이유는 되게 단순해. 표지가 되게 약간 약간 감성 사진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이름도 되게 책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읽게 됐는데 그 유명한 제목 보고 고르는 책. 네 제목이나 표지 보고 책 고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이 내용이 이제 가장 프롤로그에 그렇게 나와요. 가장 어린 부부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 이걸 보고 되게 의문이 들었어요. 왜 가장 어린 부부는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은 결혼을 일찍 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늙은 자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근데 책을 읽다가 알았는데 이제 17에 이제 동갑내기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부의 자식이 한아름이라는 남자아이예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선천적으로 조로증이라는 걸 앓고 있어서 이제 빨리 늙는 거? 네, 빨리 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신체 나이는 이제 부모님보다 훨씬 늙은 거죠. 이제 할아버지의 몸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에서의 아름이 나이가 17살인데 현재까지 산 것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불치병이에요. 이제 막 치료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이제 아름이의 시점으로 아름이가 죽는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개인적으로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표지에도 조그맣게 써 있는데 아름이의 아버지가 아름이한테 한 말이에요. 네. 미안해하지 마.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슬퍼할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네가 나의 슬픔이라 기뻐.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앞에서 이제 아름이가 입원을 해 있는데 이제 옆집 살던 이웃분이 이제 문병을 왔는데 이제 약간 아름이를 약간 조금 비하하는 약간 조금 너는 여태까지 산 것도 기적이다. 약간 그냥 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약간 뭐 그럴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걸 들은 아버지가 이제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이웃분한테 왜 그런 식으로 애를 칭하냐. 아름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렀지? 그 에세이라고 약간 좀 다른 칭호로 불렀어요. 아름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약간 조금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네네네. 발언을 써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웃분이 가시고 이제 아버지랑 아름이랑 대화를 하는데 아름이가 아버지한테 나 때문에 슬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빠가 응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미안하다고 아름이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제 나는 이제 네가 내 슬픔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그래서 이제 너도 나중에 커서
누군가의 슬픔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아,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약간 자기 성찰을 조금 하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나는 누군가의 슬픔이 될 수 있을까라던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를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게 된 책. 네. 그렇군요. 영화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봤어요. 재밌어요? 아니요. 영화는 좀 재미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원래 실제처럼 만드는 게 영화인데 실제처럼 그 감정을 굉장히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송혜교랑 강동원이 음. 젊은 부부예요? 어린 부부? 네. 아, 일단 그것부터 말에 더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네. 네. 다음은 성윤이 마지막 책 한 거. 아, 좀 기다렸다는 표정. 저 표정, 저 좀 표정. 기다렸어요. 네네. 네. 네. 짧게 해주세요. 근데 저 되게 짧게 한 거예요. 네네네.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되게 좀 책이 딱딱하죠. 제가 네. 오늘 한길문고를 별책 다 가서 나옵니다. 네. 한길문고를 가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거를 딱 사는 편이라서요. 좀 딱딱하네요.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요. 저는 이 책 표지에 딱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급변하는 시대의 승자가 될 내 일 찾기. 그러니까 이- 진로지침서? 제가- 진로지침서인가요? 뭐라고요? 진로지침서예요? 진로 지침서요? 진로 지침서 약간 좀 그런 비슷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책 표지 나와 있듯이 시대가 변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바꾸는가? 이런 거죠. 이런 책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딱 적혀 있어요. 개인이 발빠르게 적응하도록 돕는 구직자와 지식자가 모두 반드시 읽어야 할 미래 직업 지침서다.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을 어떤 가사 인상 깊었어요? 보면은 네. 전 여기서 딱 그 사물 인터넷 요즘 이게 뜨잖아요. 네? 사물 인터넷, 그게 뭐예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이랬으니까 간단하게 왜 LOT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U+나 뭐 이런 그쪽에서 이렇게 광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와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기를 딱 끄면은 이게 전기가 차단이 되고 집에 있는 게 불을 켜고 싶으면 휴대폰으로 딱 누르면은 불이 켜지고 이런 사물 인터넷. 이것도 사물 인터넷. 제가 말한 게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이에요. 이런 게 돼 있는데 저는 가장 여기서 인상 좀 깊었던 게 여기 있네요. 파괴되는 직업이 아닌 파괴하는 신기술 직업을 찾아라. 그러니까 없어지는 직업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직업 분야에서 가장 유망적인 직업을 찾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네네. 이 당연한 얘기를 미래 일자리하고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사물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기획자가 하는 일, 또는 보안 전문가가 하는 일,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식으로 이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던 거를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미래 급변하는 말 그대로 급변하는 시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저런 책은 좀 읽다 자진 않지만 한번 보고 그렇구나 하고 표지만 보고 덮지도 않나요? 펼치지도 않고 그냥 표지만 보는 책이기 때문에 해도 뭐 저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골든 아워라든지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저런 거 읽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네, 벌써. 저희가 아직 할 게 조금 남았는데 네네. 빠르게 하고 가죠. 네. 저희가 그걸 하려 했어요. 뭐였죠? 책을 읽으면서 듣기 좋은 음악.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는 거 외에도 시험 공부할 때 노래 들으면서 하면은
뭐 그런 거 안 좋다 그런 거 더 집중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되게 집중이 잘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좀 조용한 노래 막 피아노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신나는 거 랩 들으면서 공부하고 덕질하는 아이돌 하면서 노래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만 애들한테 추천 받았는데 그 지브리 있잖아요. 네, 지브리? 그 애니메이션 그 센가치로 네, 일본. 만드는- 네. 맞죠? 맞아요. 네 그런 지브리. 거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이라던가 그런 거 사실 그 지브리 그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의 OST 그 들으면은 되게 좋대요. 되게 네네. 집중이 잘 된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한번 저 다음에 한번 들어보려고요. 아, 음악 혹시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요. 네. 싸이 노래 말고요. 네. 짧게. 물론 그 쌓인 노래도 좋지만 네. 책을 읽을 때는 네. 조용한 음악을 들어요. 아. 되게 뭐냐면 클래식 음악. 예를 들어서 제 아는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슈 선생이나 뭐 바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노래를 이렇게 뭔가 듣거든요. 했어요. 슈 선생이나 바 선생, 아니면 배 선생 네네네. 이쪽 이렇게 듣거든요. 아. 되게 좋은 곡들이 많아요. 왜냐면 왜 백색 소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네. 빗소리,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빗소리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책 읽을 때는 그런 소리보다는 음. 클래식 어. 클래식 곡이 정말 좋아요. 클래식 곡이 참 듣기가 좋아요. 이 책을 딱 들으면서, 아니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노래를 함께 들으면은 오히려 더 뭔가 좀 가미가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저는 근데 시끄러운 데서 더 집중이 잘 되는데. 그래서 막 그 요즘 유행하는 노래 인디고 그거 들으면서 아, 그걸 들으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아. 근데 집중이 저는 시끄러운 데서 집중이 엄청 잘 돼요. 음. 사람들 근데 조용한 곳에서는 집중이 안 돼요. 그렇구나. 좀 특이 케이스 같은. 새 친구는 저는 네, 완전 시끄러운 데 말고 완전 조용한 데도 말고 그 적당한 소음이 섞인 공간에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브리 OST 어. 같은 거나 이제 저는 피아노 커버곡을 주로 들어요. 아. 유튜브에 가끔 이제 피아노를 커버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곡 찾아서 들으면은 되게 약간 편안해지기도 하고, 제가 듣는 분 거는 그 빗소리가 부금으로 약간 같이 조금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약간 빗소리랑 같이 듣는 기분 들어가지고 되게 차분해져서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사실 책 읽을 때 노래를 듣는 자는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약간 예민한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그거에 대한 굉장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노래나 음악은 전혀 듣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저는 그렇고 그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상상을 하는데 더 좋긴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배달해 왔어요. 네. 뭐죠? 저희 내일 맞죠? 네, 내일. 10월 27일 오후 1시 저희 작가단 눈맞춤 청소년들이 쓴 일어나기 5분 전 이 책에 대해서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저희 작가단의 두 번째 출판 기념회 맞죠? 맞습니다. 작년에는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에는 일어나기 5분 전. 네. 그래서 출판 기념회에 와서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 과정 그런 거 나타나나요? 네, 그런 과정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저희들이랑 책의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계획이에요. 네, 그렇게 와서 이런 출판 기념회 같이 하시고 책도 5,000원밖에 보이시죠 안 합니다. 가격? 네. 5,000원 하고 저희 달그락 배지까지 같이 해서 7,000원? 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같이 덤으로 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 갑자기 마케팅이. 네. 깜짝 놀랐네요. 방송에서 해야 아. 되는데, 네. 저희가 행복한 마을 책은 18,000원이어가지고 2,000원 해가지고 2만 원에 팔았었는데 어떻게 가나요? 가볼까요, 이슬 청소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굿 아이디어. 네, 굿 아이디어. 책만 하면 5,000원, 배지까지 7,000원 해가지고
다들 출판 기념회 내일 오후 오후 1시 잊지 한시. 마시고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이 책 읽어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나 이거 청소년들이 쓴 책인데 괜찮더라 하면서 추천을 해주셔서 달그락으로 이렇게 걸음해서 사게 만드는 네. 그런 마법을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법을 뿌려주세요. 달걀 어디에 있죠? 네, 월명동 명산사거리죠. 명산사거리 월명동 475-1번지 군상산악 건물 3층. 아, 주소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와. 네, 네. 그쪽으로 와서 마법을 뿌려주시기 위해서 책을 본격적으로 책팝니다, 다시. 네. 독서의 계절을 일부러 했구만요, 지금 이주 청소년. 되게 네. 이게 시기가 겹칠 줄 몰랐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마법을 뿌리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네. 그러면 우리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거네. 방송 나눔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네. 책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기 5분 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다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